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매년 특별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날을 보내는데요. 얼마 전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며칠째 그때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무렵부터 주변에서 고부 갈등은 아무리 사이가 좋은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크기의 차이일 뿐 없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주더군요. 하지만 중재를 잘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 1등 공신은 남편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태도 덕분인데요. 그이의 막무가내 성정은 어렸을 적에도 나이를 먹은 후에도 변함없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모 속을 썩였다고 했는데 3살 버릇 80 간다고 나이가 40인데도 생각 없이 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꼭 대형 사고를 쳐대서 저 역시 이런 남편 때문에 꽤나 속을 많이 썩었어요. 술을 진탕 먹고 남의 영업장에서 이곳저곳 시비를 붙여가며 행패를 부린 탓에 경찰서에서 수도 없이 가는 통에 동네 경찰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남편의 안위까지 근심해주는 사이가 되었고 젊은 시절 때부터 타오던 오토바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형편에 맞지 않게 몇백만 원짜리를 턱턱 사대는 통에 빚을 갚아도 끝이 없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 와중에 사기도 얼마나 잘 당하는지 세상에 이런 똥멍청이도 없을 겁니다. 주식으로 날린 돈만도 몇천만 원 정도는 으스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안 좋은 점 투성이면서 왜 바로 이혼하지 않았냐고요? 저라고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까지 떼본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한다 해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적어야 하는 칸에 빽빽이 다 적어둔 그 이혼 서류를 가족들 그 누구도 모를 수납장 구석에 숨겨뒀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매번 참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다, 이번뿐이다 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제게 늘 시모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귀하게 자란 남의 집 딸을 본인의 아들이 고생시킨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늘 제 편이셨죠. 심지어 제가 자신 아들 때문에 고생할까 염려되어 결혼 인사를 갔던 날 진지하게 남편과 결혼을 하지 말라며 다 저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자신은 제가 마음에 꼭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허락해 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시모거든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시모도 인정한 유아독존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모는 항상 제게 못난 놈이랑 살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며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시는 시모가 참 좋았어요. 시모는 친엄마가 못 된다는 그 말이 우리 고부관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만큼 시모와 저는 각별한 모녀 사이 같았어요. 제가 저의 딸과 함께 시모까지 나란히 셋이서 손을 잡고 다닐 때면 3대가 참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정도로 특별했죠. 되려 남편이 중간에서 꼭 문제를 일으켜 그때마다 남편의 흉을 보며 시모와 사이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하필 공감대가 남편의 흉이라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시모와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늘 웃으시던 시모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픈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져 남의 손에서 크셨는데 남의 손에 크면서 정말 많은 미움과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도 한 다리만 건너도 어색해지기 쉬운데 생판 남의 손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시모는 자기가 부모가 된다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는 사랑 많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이유로 저한테도 참 잘해주신 거고요.
아들 하나뿐인 시모에게 저는 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시모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남편을 자식으로 둔 시모에게 저는 며느리이자 딸이자 또 친구였죠.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못했어요. 위에서 말했던 많은 사고들을 감당하다 보니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시모와 더 각별해졌고요. 하지만 하늘은 저와 시모의 편이 아니었나 봐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길 바랬던 마음에 시모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더욱 건강히 지내시라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죠. 철부지 아들 곁에 믿음직한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으니 자신은 이제 바랄 것이 없다며 비용 때문에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시모를 겨우겨우 눈물로 호소하며 설득했고 제 간절함에 시모도 펑펑 울며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해 저희 가정이 화목해진 모습을 꼭 보고 죽고 싶다며 치료를 받기로 저와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항생제 거부 반응이 심해 치료의 매 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모의 곁을 저는 굳굳이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병간호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받는 사람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고통이더군요. 시모가 통증에 힘겨워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간호사 호출과 손을 꼭 잡아주는 정도가 끝이라는 것에 죄송스러웠어요. 시모는 자신 때문에 병원이 제 집인 것처럼 오랫동안 있는 제 딸아이에게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말도 마세요. 병원에 들르는 것도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이고 찾아와도 시모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돈 타령하기 바빴고 저희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실에서 행패를 부려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면 저는 환자인 시모의 심기를 거스르는 게 화가 나 남편을 병실에서 끌어내 시모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덜 보도록 하기 위해 애썼죠. 남편이 돌아가고 나면 시모는 제게 이 은혜를 꼭 갚을 거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병실에서 내쫓는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는 무슨 은혜냐며 웃으며 넘어가곤 했죠. 시모는 오랜 항암 치료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처음 항암 치료를 막 시작했을 당시 호전 양상이 보인다는 말에 희망을 품었지만 시모의 몸이 그 독하고 힘든 치료를 견디기에 무리였는지 호전은커녕 하루가 다르게 커지던 암은 결국 몸 여기저기로 전이까지 되어버렸고 가망이 없냐는 시모의 질문에 의사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껏 잘 견뎌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은 있는 거라며 빙빙 돌려 말을 하더군요. 시모는 자기 몸이니 자신이 제일 잘 안다며 이미 손 쓸 수 없어졌다면 퇴원을 하고 마음 편하게 집에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가망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순순히 시모를 퇴원시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 듯 했어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왠지 아프기 전보다 병이 꽤 진행된 후가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만 같았죠. 시모가 퇴원 후 예전처럼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집에서 함께 추억을 쌓아갔어요. 퇴원 후에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퇴원을 결심한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다 마음에 걸렸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시모를 병간호하면서 살이 10kg이나 빠진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 더는 고생시킬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시모의 마음에 짐을 얻는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날을 보내고 며칠 후부터 시모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아픈 통증으로 끙끙대기 일쑤였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모에 씌인 사람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 다음 해가 되자마자 세상을 뜨셨습니다.
시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골함까지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시모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남편은 제가 시모의 암투병으로 나가는 병원비를 감당하면서도 조금씩 모았던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 몰래 도박으로 다 날리고 와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본인 엄마의 장례식인데도 도박으로 돈 날려 속상하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늦게 와서 상주 역할을 못할 정도로 계속 졸아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마냥 참을 수만은 없어 졸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어요. 여기 내 엄마 아니고 네 엄마 장례식장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도대체 왜 아직도 그따위로 사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제 이 세상에 네 엄마 없다고. 모르겠어? 이 자리는 술 처먹고 와서 졸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살아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부모라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예의, 감사함, 미안함 그런 것 좀 깨우치란 말이야. 아, 시끄러 이년아. 내 엄마 죽었는데 왜 네가 설치고 난리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뭘 알아서 해? 이게 알아서 하는 행동이야? 상주면 상주답게 처시네. 아직도 당신이 사춘기 철부지인 줄 알아? 거참 더럽게 쫑아야 되네. 넌 눈이 안 달렸냐? 좀 봐라. 어차피 엄마 고아라 조문객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무슨 차이야? 숙취 있으니까 좀 건들지 마라. 짜증나게 왜 이래? 남편의 술주정은 정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의 영정사진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데 상주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벽에 반쯤 기대 비스듬히 다리 뻗고 누워있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 놈을 발로 치우듯 꼴도 보기 싫으니 상주 노릇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귀찮은 거 안 하면 자기야 좋다며 일어나서는 조문객들이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바닥에 떡하니 발 뻗고 누워서 코까지 고며 잠을 청하더군요. 고작 3일장을 치르는데 남편은 눈 뜨고 있을 땐 술만 마셨고 진탕 취해서 기절하다시피 잠드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납골당에 앉기 전 치르는 짧은 의례에 유골함을 통해 고인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남편이 했던 말은 아주 기가 찼어요. 엄마는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일찍 갔어? 뭐 하든 돈도 없이. 저승 가는 길이 마음 편하진 않겠지. 자식이 나한테 물려줄 거 하나 없이 떠났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 마. 알겠어?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엄마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냐? 이런 사람을 보고 인성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한다는 말이 고작 돈 이야기라니. 정말 당장이라도 이런 정신 나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날도 전 그의 무식한 언행을 감내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이런 남편과 여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꾸역꾸역 살았던 이유는 그래도 여자 문제는 난잡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버티듯 살아왔던 건데 이제는 하다하다 여자 문제까지 속을 썩였어요. 저한테 바람 피는 걸 딱 걸렸거든요. 시모가 돌아가신 지 딱 5개월 만에 말이죠. 참 대낮에 차 안에서 쪽쪽거리는 연놈들을 보며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던 전데 제 남편이 외간 여자랑 저희 차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뭔가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전개 대신 남편은 제게 그 타이밍에 자신의 눈에 띄어 분위기를 깼다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 외간 여자 앞에서 말이에요. 제가 본처인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람피는 것에 대해 이야기만 꺼낼라 쳐도 남편은 되려 자기가 더 발광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자신이 사람 만나는 것에 왈가불가하냐면서 남자가 바람 좀 피는 게 대수냐며
저는 애나 잘 보고 집안일이나 잘 하라면서 그게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유라나요? 저는 이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정신 빠진 인간 밑에서 제 딸을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쓰레기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이혼을 미루었던 것 역시 딸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 이혼만이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져 결정하게 되었죠. 저는 이혼을 하기 전에도 시모가 안치된 납골당에 찾아가 죄송하다고 결국 이렇게 됐다며 눈물의 사과를 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계신 시모가 꼭 제게 잘 결정했다고 옹호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덕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그동안 충분히 많이 참았고 저를 홀대하던 세월 동안 아이와 시모 덕에 이 악물고 견뎠지만 이제 더는 이 미련한 짓 못하겠다고 이제야 이혼 서류를 내민 게 후회될 정도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감히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며 시모 떠나보내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까지 한 것도 모자라 세상 쓴맛을 덜 봐서 겁을 상실했다는 황당한 말을 쏟아내고는 어디 혼자서 잘 해보라며 콧방귀까지 끼더군요. 거기다 그날부터 남편 놈은 아주 폭주족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쩔어서 집에 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일부러 오토바이 사고를 내 사고 차량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작당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다 이혼하는 과정 내내 상간녀를 끼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제 딸 앞에서도 그 상간녀를 데려와 엄마라고 불러보라며 네 엄마가 곧 바뀔 거라고 미리 연습하라는 딸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었죠. 그리고 남편 믿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허리 꼿꼿이 축혀 세우고 저와 딸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수시로 와 아니 저를 가정부 부리듯 부리려고 들어서 그 상간녀랑도 몇 번이나 싸우고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서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경찰서에서도 상간녀를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없던 정내미까지 뚝뚝 떨어졌어요. 당장이라도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혼 조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하필 그 조정기간 동안 시모의 첫 제사가 돌아왔고 남편 놈 상판 떼기를 생각하면 시모 제사는 안 지내고 싶었지만 오로지 시모만을 생각해 그냥 조용히 혼자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어린 딸아이가 도와줘 둘이 정말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가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물밀듯 밀려와 정성을 안 쏟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밤 8시가 다 되었을 무렵 남편 놈이 또 술에 취해 집에 왔는데 그 상간녀까지 끌고 들어왔고 둘 다 진탕취해 만취가 되어선 시모의 영정사진 앞에서 대뜸 진한 스킨십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누더군요. 제 딸아이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짓거리며 둘이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새며느리 인사 받으세요. 어머님, 며느리 인사 올립니다. 어쩜 너는 인사 올리는 것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엄마, 예쁘지? 드디어 진짜 대짝을 만났어. 어머님 재산을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 니들이 뭔데 여길 와? 시끄러워. 뭐야?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내 집에서 나가. 방해하지 말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남편과의 대치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진짜 제사상을 엎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라도 한 듯 누군가 현관벨을 눌렀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던 터라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고 저는 문을 열자마자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남편 역시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술이 깼는지 몇 번이나 자기 뺨을 내리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이 쏙 빠진 저를 유유히 지나쳐 시무는 집 안으로 들어와
가만히 본인 제사상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고 한 번 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엄마, 진짜 엄마야? 엄마 같은 소리 하네. 나는 네 엄마 쌍둥이 언니다. 이 덜 떨어진 놈아. 네 엄마 제삿날 옆에 버젓이 본처랑 네 새끼가 있는데 상간녀를 데려와? 이 지옥불에 던질 놈아. 넌 오늘 나한테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겠다. 시모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람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소리쳤고 이 모든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쌍둥이 언니라는 분은 남편의 정신을 쏙 빼놓더니만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채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거기다 더욱 놀라웠던 건 그분이 타고 온 그 차는 정말 차에 대해 무지한 저도 알 정도로 유명한 억소리 나는 고급 세단이라는 것이었죠. 얼떨떨한 저를 차에 태운 후 시모의 쌍둥이 언니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믿기 너무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말은 이러했어요. 사실 시모는 고아가 아니었다더군요. 아주 어렸을 때 시모의 부모님께서 시모를 잃어버렸고 그 뒤로 전국 팔도로 시모의 행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모의 친정 식구들은 시모가 죽었는 줄만 알고 마음속에 묻고 살았던 거고요. 그리고 시모를 잃은 충격으로 시모의 어머니께서도 안타깝게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모님은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10년 전 쌍둥이 이모님께서 시모의 실종에 대한 모든 사실을 시모의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하나뿐인 동생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시모를 본격적으로 다시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찾아 헤맨 끝에 3년 만에 시모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시모와 계속 연락을 하며 심지어 자주 만났었을 만큼 늦었지만 평범한 자매처럼 지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왜 시모는 이 모든 속 이야기를 우리 부부에게 털어놓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시모를 대신해 이모님께 물어보았고 제 물음에 해주신 이모님의 말씀에 저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죠. 저에겐 시할아버님이 되시는 시모의 아버지가 굉장한 재력가셨고 그래서 본인 자식들에게 집과 상가를 한 채씩 물려주셨어요. 시모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시할아버님은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채 시모의 목까지 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할아버님 입장에서 70년 만에 자신의 딸인 시모를 찾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모의 몫이라고 해도 만약 이 사실을 제 남편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시모 명의로 된 집과 상가를 빼앗을 게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모는 끝까지 이 모든 속 이야기를 저와 남편에게 숨겨왔던 것이었고요. 돈만 밝히고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 남편의 손에 시모의 몫으로 남겨진 재산이 또 의미 없이 공중분해되는 꼴만은 저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았을 거예요. 시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이 병에 걸려 병치레를 하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쌍둥이 이모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바로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과 상가를 다시 이모님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게 그 재산을 모두 증여하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만약 시모의 이름으로 재산이 상속된다면 남편이 법으로 소송을 걸어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전제까지 모조리 계산하고 말이죠. 애초에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쐐기받기 위해 이모님이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주라고 하셨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 울음에 아랑곳 않고 이모님의 말은 이어졌고
그 말씀이 제 눈물샘을 더욱 자극했으니까요. 시모는 자신의 첫 제사 때 우리 집에 찾아가 주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떠난 후 남편과는 오랫동안 부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모님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시모의 깊은 뜻과 마음이 헤아려져 정말 엉엉소리 내며 울었고 우는 내내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필름처럼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저 제가 행복하기 위해 했던 모든 언행이 제 시모도 저와 같은 행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제 걱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세상과 이별한 후에도 저를 품어주기 위해 애쓰셨던 걸까 하는 생각에 시모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깊고 따뜻한 것일까요? 적어도 저를 향한 시모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깊고 화창한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눈물이 쉬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롯이 저를 향한 시모의 마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던 이모님의 말씀에 저는 거절할 수 없어 그렇게 시모의 뜻에 따라 쌍둥이 이모님에게 집과 상가를 증여받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이모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댁으로 돌아가기 전 저만 올라간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캐물으며 저를 괴롭힐 게 눈에 훤해 이모님은 직접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며 저와 함께 집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여전히 얼떨떨해 있는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더군요. 그러다 곧 저와 이모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겁을 먹고 방으로 불이 나게 가 숨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놓칠 리 없는 이모님은 상간녀와 남편까지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쭈뼛쭈뼛 하던 남편은 쌍둥이 이모님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고 그 옆에 상간녀가 앉았죠. 한참을 부리부리한 눈을 한 채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보던 이모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 동생의 제사를 치르는 날이야. 바로 오늘 지금. 근데 저 천쪼가리를 걸친 처녀는 남의 시모 제삿날 왜 눈치 없이 왔지? 그게 오빠가 이제 제가 며느리라고 곧 이혼하면 바로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 제사시라기에 온 거죠. 그럼 이 제사상은 다 누가 준비했지?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라도 인연이 났어? 어? 그건 아니지만 오빠랑 혼인신고하면 제가 앞으로 할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왜 없어? 얘 멍청하네. 지금 이 집에 법적으로 이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 조카 며느리가 법적으로 조카 새끼랑 이혼을 했다는 게 증명되면 너 그때 기어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꺼져. 이모님의 상간녀와의 대화에 저는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것만 같았어요. 이모님에게 뺨을 후려맞아 무서운 남편은 괜히 애먼 저만 연신 노려보더라고요. 상간녀는 기분 나쁘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남편도 곧장 상간녀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된 후에야 다시 시모의 제사 의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신 김에 이모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시모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신 후에야 돌아가셨어요. 그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모의 첫 제삿날부터 한 달쯤 후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제야 쌍둥이 이모님과 그때 밖에 나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묻길래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그냥 어머님이 고아가 아닌 이야기라고 둘러댔지만 집요하게 자꾸 캐묻기에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남남이 되는 법 알아왔다 됐냐? 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대충 때려박은 후 손에 들려 내쫓았어요. 남편은 집에 자신의 짐을 싸러왔던 게 맞는지 순순히 다시 나가더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별것까지 하게 된 저는 감시하는 레이더망이 없으니 이모님과 따로 만나는 것도 편해졌어요.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이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모의 집과 상가를 증여받기 위한 준비를 해갔고 그런 분야에는 지식이 전혀 없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져 절차가 복잡해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해결되더라고요. 쌍둥이 이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걸 세무사를 통해 세금도 다 내고 절차도 다 밟아 시모가 남겨준 집과 상가 모두 제 명의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알고 있던 이모님께서 지인들을 통해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들을 추리고 특별히 엄선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소송을 더욱 탄력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제 이혼에 대한 열의를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만 빵빵 껴대던 남편은 이제 눈뜨고 코베인 격이 된 것이었죠. 뒤늦게 소송 준비를 마친 남편은 제게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다며 사소한 것까지 모조리 트집을 잡아 제게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다고 걸고 넘어지는 통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소송은 약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처음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혼 후에 나 혼자 딸아이를 잘 건사할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 주실 시모를 떠올리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준 덕에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딸아이 케어와 이혼 소송에만 집중하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훌쩍 지나갔고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제가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서게 되었죠. 남편은 소송을 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큰 복병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시모의 재산이 다 제게 증여되었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에 뒤로 발라당 누우며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계산적인 남편은 재산 증여 사실을 알자마자 소송을 중단하자고 길이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뒤틀릴 대로 뒤틀린 남편은 아들인 자기한테는 어떻게 티끌만큼도 남긴 게 없을 수 있냐며 어떤 부부가 친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다 주느냐며 시모를 원망하며 듣기 거북한 욕설까지 뱉어댔고 제게도 그 돈은 다 자기의 것이어야 한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절 막기 위해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옛날에나 통할 법한 방법으로 술 마시고 취한 채 제가 집이든 돈이든 뭐라도 내놓으라며 쌍욕을 제게 퍼부어댔고 더는 제가 행패에 겁먹지 않으니 태세 전환을 해 매일같이 딸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게 넌 좋냐고 전혀 좋지 않다고 설득시키려 안간힘을 쓰며 자신과 제가 이혼 소송을 멈추고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엄마를 무조건 꼬시라고 연락해댔어요. 제게 뻔질나게 찾아 헛소리를 짓거렸죠. 여보, 내가 철없는 철부지로 살면서 엄마 고생시키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당신마저 나에게서 떠나니까 느끼는 바가 많아. 나 이제부터라도 잘 들어서 여보랑 아이한테 잘할게. 이혼 무르자. 딱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제발 이혼만이라도 좀 물러줘. 아니면 엄마 재산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만 주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네 몫은 단 0.1%도 없어. 아직도 산수가 안 돼? 네 그 죽고 못 사는 상간녀랑 길바닥에서 살든 대릴사위를 하든 네 능력껏 잘 살아보라고. 길바닥이라니. 대릴사위 그딴 걸 내가 할 것 같아? 다 정리할게. 그럼 되잖아. 넌 엄마라는 게 딸이 애비 없이 컸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냐? 너 같은 돈만 밝히는 인간 말종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상간녀 정리가 그렇게 쉬운 거면 애초에 왜 바람은 펴서 입구를 봐? 다 네가 자처한 일이야. 받아들이고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아. 어머님한테도 나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알았어, 이 돌대가리야?
딸아이가 울면서 제발 자기랑 엄마 앞에 나타나서 그만 괴롭히라고 눈물에 호소를 한 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멈췄어요. 하지만 반성은커녕 독이 바짝 오른 남편은 저에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거라고 두고 보라고 엄포를 놓고는 고작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잃었고 자신의 신용으로 받았던 대출까지 그곳에서 써서 완전히 탕진하게 되어 이혼소송에 승소한 제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쳐 빌려준 것을 걸려 제게 돈 내놓으라고 상간녀가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통해 위자료를 받은 것일 뿐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에 대한 출처까지는 저와 무관하다는 말과 함께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 더해 상간녀 소송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생각하라고 앞으로 이따위 연락하지도 말라고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고 싶으면 신고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상간녀는 꽁무니 빼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는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했고 관계도 물론 와장창 깨졌습니다.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돈도 잃은 전 남편은 그 후로 도박을 끊지 못해 회사 무단 결근을 밥 먹듯이 한 탓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제3금융권까지 이미 다 손을 댄 후인데도 직장도 잃어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그 뒤로 3년이 지난 지금 전 남편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간혹 문자 정도는 온다고 하네요. 문자 내용이래봤자 안부 내용이 전부고요. 전화하면 안내 음성으로 넘어가기 일쑤라네요. 이미 시모는 이것까지도 예견하고 저한테 잘해주신 거겠죠? 저는 시모가 남겨준 집에서 딸아이와 지내고 있어요. 매년 시어머니의 제사를 잘 지내고 있어요. 저와 딸에게 평안을 남겨주신 감사함에 제사상은 꼭 제 손으로 챙겨드리고 싶고 유일하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납골당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고작 최소한의 도리를 하면서 이렇게 값진 많은 것을 받았네요. 쌍둥이 이모님과도 여전히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요. 이모님을 뵐 때면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더욱 그립지만 또 그렇기에 더욱 시모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저도 제 딸 아이에게 시모가 제게 느끼게 해준 그 따스한 사랑을 꼭 전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제 귀인이셨던 시모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제 긴 글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